그날 아침 그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부엌에 서서 보리차를 끓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애가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고 집에는 38살 아들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담담한 척하는 사람이 가장 무너져 있다는 걸. 그녀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열무김치, 깍두기, 된장국 재료,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 어릴 때는 이거 하나면 밥 3그릇을 먹었지. 그녀는 천천히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아들의 집은 전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잠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배달음식 용기, 비워진 술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밥이나 해주려고 부엌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엔 기름때가 굳어 있었고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몸 망가진다.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반찬을 해두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그녀는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결제 내역, 그리고 고가의 명품 구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반찬을 놓고 돌아가려다 현관 앞에서 낯선 하이힐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 곧 팔 거라며?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판다니? 이 집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투자라며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애는 망한다. 아들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무너진 자존심, 상실감, 공허함. 그 빈자리를 돈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명이 아직 내 거지? 아들은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엄마가 대신 정리해 주겠다. 그녀가 집을 팔아버린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집이 있는 한 아들은 계속 대출을 받고 계속 돈을 쓸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은 아들의 마지막 안전망이 아니라 무너지는 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남은 돈은 아들 명의의 신탁 계좌로 묶었습니다. 마음대로 찾을 수 없게. 엄마가 뭔데 내 집을 팔아?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다. 그래서 살리려고 한 거다. 몇 달 후 그 여자는 떠났습니다. 빚만 남기고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붙잡았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걸.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국과 장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맛.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자식 집을 팔았냐고.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집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사랑은 때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잘라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낸 것입니다. 집이 팔리고 아들은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 예전 아파트보다 좁았고 햇볕도 덜 들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하게도 술 생각이 덜 났습니다. 거실이 좁으니 허무함이 퍼질 공간도 작아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라는 걸 그녀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집은 컸습니다. 방도 넷이었고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그러나 넓은 집은 그의 외로움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지금 집은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식탁, 그리고 싱크대. 공간이 좁아지자 도망칠 곳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이혼은 아내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했던 자신,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들,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날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날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세상 끝난 듯 울던 아이. 엄마, 나 아파.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겉은 어른이 되었지만 속은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집을 판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아이에게 벽을 허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집을 없애야 스스로 서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직접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장조림 레시피를 휴대폰 메모장에서 찾아보며 처음엔 짜고 2번째는 싱거웠습니다. 3번째에야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 집에 풀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은 말없이 화분을 받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둘러보았습니다. 정리된 싱크대, 빨래가 개켜진 의자 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다. 밥은 먹었냐? 사람은 깨져봐야 소리가 납니다. 아들은 깨졌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남은 건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그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면 됐다. 사람들은 아직도 수군거립니다. 자식 집을 팔아버린 엄마래. 그러나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집을 살 때 그녀가 얼마나 밤을 새워 일했는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새벽 청소를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던 날들을 그 집은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지 타락을 위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투자가 아닌 저축, 빠른 돈이 아닌 느린 돈,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파트 계약서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엄마 도움 안 받았어. 그녀는 계약서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집이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밥을 해주었습니다. 장조림도 된장국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맛은 조금 더 짰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어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 5시 어머니는 여전히 가장 먼저 눈을 뜹니다. 이제는 아들 집에 매일 가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에 하루 할 일을 적습니다. 아들 반찬 만들기, 은행 이자 확인, 병원 예약 날짜 체크, 화분 물 주기. 그 수첩 맨 위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애가 흔들리지 않게. 아들은 30이 훌쩍 넘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애입니다. 부엌 창문을 열면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을까? 집을 판 날 아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술이 생각납니다.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아니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으며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엔 이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고 집이 깨끗하고 통장에 돈이 있고 당연한 것은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압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습니다. 괜히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하지만 사실은 목이 메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동네는 작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망했다더라. 엄마가 집을 팔아버렸대. 자식 인생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냐?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그 말을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말하지만 그 과정의 밤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보던 밤 숫자들이 줄줄이 찍힌 종이를 붙잡고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이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전처와의 기억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미 시간은 멀어졌습니다. 그날 뜻밖에도 전처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대. 아들은 손이 떨립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나 애들 만나도 될까? 어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가라. 그 한마디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손주들은 처음엔 어색해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우리 집 와. 그 말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그는 울었습니다. 집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크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집니다.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그녀는 웃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다 그렇다. 하지만 아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지켜줘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어머니 집을 찾습니다. 장도 보고 전구도 갈고 약도 챙깁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됐어. 나 아직 안 죽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아들이 바뀌었다는 걸.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버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 그녀는 웃습니다. 버릴 거였으면 집도 안 사줬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나는 내가 끝까지 가는 꼴 못 본 거다.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몇 년 후 아들은 소박한 아파트를 다시 마련합니다. 이번엔 빚이 없습니다. 큰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엔 술 냄새 대신 된장국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는 방문해 창문을 열어봅니다. 햇볕이 들어옵니다. 이 집은 괜찮다. 그 말은 승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아들이 밥을 퍼주고 어머니는 국을 뜹니다. 손이 예전보다 많이 떨립니다. 아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잡아줍니다. 엄마, 이제 내가 지킬게. 그녀는 웃습니다. 그럼 됐다. 어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가운 것은 무너지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원망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아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이 끓는 소리는 참 묘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보글보글 숨을 내뱉듯 끓다가 마지막엔 잦아듭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밥이 익는 소리는 기다림이 익는 소리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기 10분 전쯤 항상 밥을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도록.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아이의 평생을 지탱할 기억이 된다는 걸. 아들은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탁은 작습니다. 의자도 2개뿐입니다.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2개의 수저를 놓았다가 하나를 다시 치웁니다. 그 빈자리는 전처의 자리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젊을 땐 하루가 짧았는데 늙으니 하루가 길어집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틀린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살리려고 그랬다. 눈가가 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아무 일 없는 얼굴이 됩니다. 엄마는 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맺혀서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 잘 있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덕에 나 정신 차려서 애들 자주 본다. 그녀는 그 말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몇 년치 걱정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그 여자를 떠올립니다. 자신을 떠난 여자.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그저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이 크면 외로움도 커집니다. 작은 집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어머니 집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아들은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창문 틈새 실리콘 다 갈아야겠어. 그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비는 좋은 거다. 왜? 다 씻어가니까. 그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크게 지켜주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많이 굳었습니다.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손으로 그녀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아들은 이제야 압니다. 집은 벽돌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집을 자신이 망칠 뻔했다는 사실이. 어느 저녁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나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그녀는 웃습니다. 왜? 또 집 팔아먹게? 그는 웃다가 울음이 터집니다. 이젠 안 그래. 그녀는 손을 내밉니다. 그럼 됐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말을 바꿉니다. 그 집 아들 많이 달라졌더라. 엄마가 잘 키웠네. 하지만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발로 서는 것. 몇 년이 더 흐릅니다. 아들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전처와는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갑니다.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셋이 나란히 누워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 웃음이 그의 새로운 집을 채웁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실 나 무서웠다. 아들은 놀랍니다. 뭐가? 내가 나 미워할까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나 안 미워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사랑은 항상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단호하고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아들은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었고 누군가의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집 대신 아들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미끄러진 것이었지만
죽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일이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작았나? 언제나 크다고 느꼈던 존재가 이제는 보호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역할을 바꿉니다. 아들은 결심합니다. 엄마랑 같이 살자. 큰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 하나를 더 얻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합니다. 나 혼자 산다. 불편하다. 그 말은 짐이 되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나 어릴 때 불편했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나도 엄마 지킬 기회 줘. 이사 날,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깁니다. 옷 몇 벌,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집에 도착해 방 한쪽에 사진첩을 올려놓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웃고 있는 사진이 가득합니다. 아들은 그 사진을 넘기다가 문득 멈춥니다. 그 집을 샀던 날의 사진.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희망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저녁은 소박합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셋이 아닌 둘이 먹는 밥상. 하지만 웃음은 더 많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밥 잘할 줄은 몰랐다. 아들은 웃습니다. 엄마 덕이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들킬까봐. 주말마다 손주들이 옵니다. 작은 집은 금세 시끄러워집니다. 할머니, 그 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손주는 말합니다. 할머니, 아빠 옛날에 울보였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많이 울었다. 아들은 민망해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잠든 밤, 어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들어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자식이 제자리를 찾았고 손주가 웃고 있고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았던 날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갑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들은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집에 가라.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나 옛날에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 안 나? 그녀는 조용히 웃습니다. 기억합니다.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던 자신을. 역할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입니다.